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지금 듣고 계신 시각 10시 3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매일 얼굴 보고 사는 부부들끼리도 서로 가장 깊은 속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부부는 그래도 그걸 다 가보겠다고 함께 노력하고 나은 관계로 나가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많습니다. 서로의 차이 또 잘못을 극복하지 못하면 차라리 좋은 이별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자, 좋은 이별이라는 거, 이별이 참 어렵긴 하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서는 현명한 결혼 생활과 좋은 이별을 위한 조언을 인스타툰입니다. 메리지 레드라는 것을 통해서 건네고 있는 최윤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입니다. 네, 인스타에 그려진 웹툰, 인스타툰의 메리지 레드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비슷하세요, 실물이. 제 얼굴을 보고 그림을 그려주신 거여가지고 똑같습니다. 평소에 그러면 그 인스타툰에 나온 이야기는 본인의 이야기인 거죠? 네, 제가 이제 10년 동안 지금 이혼 사건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저런 사건들을 좀 섞어서 네, 좀 메시지를 담아서 각색을 해서 이제 만화로 만들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화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018년 9월인가 시작을 해서 이제 3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도 꽤 됐네요. 네. 예. 올해 연재해도 계속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한 300회를 조금 앞두고 있는데 네. 한 200회까지는 사실 정말 소재가 안 떨어질 정도로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나와요? 네, 끊임없이 나왔는데 200회 네. 넘어서부터는 좀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유사한 건 빼야 되고 네. 뭐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동안 뭐 어떤 게 가장 호응이 많았을까? 어떤 사례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을까? 이제 아무래도 가장 보편적인 얘기랑 좀 가장 극단적인 얘기 이렇게 호응이 있었는데 보편적인 것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머님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좀 뒷바라지하고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보니까 좀 폭행을 오랫동안 당해 오셨던 어머님이 거의 뭐 7, 80대가 돼서 황혼 이혼하는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들 본인 어머님들을 떠올리시면서 공감을 해주셨고 저도 그때 이제 실제로 이렇게 폭행당하신 분들이 많았구나 하고 저도 직업이 이렇지만은 또 처음 느끼게 된 부분이었고 또 이제 극단적인 사례로는 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계속 양육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거나 이런 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진짜 그러네요. 네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네, 드라마 속의 소재가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지금. 네, 저는 드라마를 보면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직업을 갖기 전에는 사실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디 있어 이랬었기 때문에 무슨 마음인지는 알지만 사실 생각보다 실제 상황이 더 심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군요. 야, 이 오늘 어떤 얘기부터 어디까지 가야 될지 참. 일단 이렇게 인스타툰으로 올리실 때도 그냥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상담한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또 좀 잘 가려주시면서 그 얘기를 꺼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점을 좀 고려해서 이야기를 만드십니까? 네, 제 만화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구체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항상 중간에 끊기느냐라고 이제 메시지를 맞아요. 보내주시는데 저도 사실 뭐 재미나 스토리를 중심으로 했다라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오히려 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얻은 메시지라든지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다 보니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의뢰인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주실 때는 당연히 비밀 보장이 되는 것이 법적인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항상 사례들을 다 섞어서 그리고 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들 위주로 그 특정될 만한 요소는 빼고 그리고 결론은 짓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뭐 본인 얘기라고 이러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점을 상당히 고려해서 하고 계시는 거군요.
자, 뭐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을 해오셨으면 정말 많은 사례를 접하셨을 텐데, 이혼 사유라는 게 표면적으로 보면 얘기 듣는 건 맨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예, 몇 개의 사례 그냥 있잖아요. 네. 그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문제가 생각보다는 좀 더 큰 문제인 것인지 네. 어떤 사례가 떠오르십니까? 네, 저도 사실 결혼 전에 이제 변호사 생활을 했을 때는 어떤 꼭 사건이 일어나야만 이렇게 이별을 결심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결혼이 깨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더 편협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워보고 이제 많은 그런 이해관계 속에 부딪혀 보다 보니까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꼭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같이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아이가 태어난다거나 뭐 시부모님이나 뭐 또 친정 부모님들이 아프신다거나 네. 갑자기 돈이 뭐 없을 돈을 수도 날릴 있고. 기회가 생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의 가치관이나 이제 대화를 할 때 방식에서 서로 어떤 선을 넘어버리거나 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이별로 향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네. 이혼 사유라는 것이 결국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1위가 성격 차이라고들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성격이라기보다는 입장과 상황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부적응 이런 것 때문에 좀 너무너무 그냥 안타깝게 헤어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말씀해 네. 주시는 입장과 상황과 부적응이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늘상 발생하는. 네. 네. 흔하게 그래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게 좀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입장과 상황을 자기 입장을 막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비난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데 그것만 조심하면은 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화법이 점점 개발이 되면서 네. 더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서로 다른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 강만 안 건너도록 서로 잘 대화가 되기만 한다면 네. 그래서 그걸 서로 이해하는 관계로 조금씩만 갈 수 있다면 네.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항상 사실 결혼 속에서 많죠. 네, 네, 매 너무나. 순간인 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실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제 그 이유도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 연령대로 보면은 어떤 세대 가장 많이 오세요? 네, 연령대는 지금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혼하시는 분들 3명 중에 1명이 5, 60대. 요새 5, 60대들도 젊으시지만 황혼 이혼이라고 어쨌든 일컫는데. 예전부터는 그렇게 표현했죠. 네, 그런 분들이 제일 많고. 예.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더 이상 서로 막 맞춰가는 동기가 노력을 안 조금 하는. 네, 부족한 거죠. 그렇게 헤어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유를 들어가서 본다면 아까 성격 차이가 1위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으면 그 나머지는 이제 성격 차이 다음이 보통 경제적인 문제가 많고 경제 문제. 그 다음이 이제 외도 폭행 등의 어떤 특정 사건들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혼을 하면 예전 분들은 안 된다. 어르신들이. 네. 예, 이거는 또 하나의 뭐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서 그걸 두려워하면서 이혼은 결정을 사실은 쉽게 네. 내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과거에 특히 여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혼에 대한 태도들. 네, 근데 이제 사회적인 편견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적인 구조와도 되게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전 세대, 부모님 세대나 할머님 세대들은 경제 활동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 보니까 여성들이. 예. 이혼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혼하시는 분들이 적고 적다 보니까 소수자가 돼서 편견을 갖고 이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예. 젊은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이혼이라는 것이 뭐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예. 공감을 하고 또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도 좀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또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법적인 절차들이 잘 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받는 것들이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조금씩 갖춰져 가면서 편견이 조금씩 좀 더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그 어떤 구조들이 변화되면서 네. 편견도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네. 앞서 이제 5, 60대가 연령대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네.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엔 또 뭐 이혼보다 조론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혼과 조론이 더 네. 나은 선택이라고 보시는 건지. 요즘에 매체에서도 사실 조론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조론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혼을 청구를 했지만 예. 나는 이혼이 아닌 이제 문서상 부분을 유지를 하되 서로 자유롭게 살고 재산은 어느 정도 나누는 선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네. 사실 조론이라는 게 서로 평등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서로 평등할 때. 네, 예를 들면은 한쪽으로 전 재산의 명의가 다 되어 있다. 예. 그런데 그 명의로 된 자가 우리 조론하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만 처분권을 갖고 상대방은 그냥 사실은 발목이 아무것도 묶이는 없는. 것처럼 그런 예.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론을 양쪽 다 동의를 하고 원하신다면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해두고 그리고 자녀분들과도 상의를 하셔서 좀 서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론은 어차피 지금 이런 제도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합의밖에 없는 거죠. 네, 조론은 사실 법적인 개념은 아니어서 특별히 어떤 것이 조론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을 보통 조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에는 사실은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게 재산 분할이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시면은 네. 아무래도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거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도 하고 조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서로 또 얘기가 돼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야 법적으로 지금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다. 재산 분할이 그것도 평등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군요. 네. 자, 뭐 요즘에는 좋은 결혼 생활을 해보겠다고 젊은 분들이 예전하고는 달라진 것 같은데 결혼 전에도 미리 여러 가지 뭐 확인도 하시고 서약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혼에 어떻게 보면 좀 대비하기 위해서 뭐 공동 명의를 한다든가 재산 문제 같은 것도 이런 부분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근데 아직 이제 현행법상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어떤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다시 이제 혼인 기간 동안 누가 얼마큼 뭐 부를 축적했는지 등등 구체적인 네. 기준에 의해서 재산 분할이 다시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서약서를 쓴다고 해서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 결혼 전에 이쪽에는 얼마의 재산이 있었고 이쪽에 얼마의 재산이 있었고 관리는 누가 할 것이고 서로 생활비 어떻게 분담할 것이다라는 근거를 남겨두시면 네. 추후에 이혼할 때 재판부에서 이것을 이제 참작 사유로 보기 때문에 도움이 그래도 되고 아예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사실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재산 분할이 되다 보니까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네, 뭐 한 15년, 20년 좀 길게 사시면 무조건 거의 반반을 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50% 이것에 가까이?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미리 남겨두셔가지고 서로 도장을 찍어놓고 입증 자료를 만들어두시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아니 근데 하시는 이혼을 분들은 그때는 할 줄은 모르니까. 네, 거의 없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제로 또 하는 것도 기분 상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결혼이라는 게 서로 믿고 사랑해서 하겠다는 하는 건데. 건데 그때 그거 정하자고 하면 예. 그걸 결혼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인 네. 것 같네요. 예. 근데 친구분들이나 주변에서도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 여러 가지 문제 좀 상의를 많이 하시겠어요. 네, 사실 친구들도 그렇고 지인도 그렇고 예. 남들이 볼 때는 다 행복하고 좋게 항상 그렇잖아요. 내 결혼 생활만 이렇게 힘들고 힘든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인고 부부 같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정말 모든 부부한테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을 잘 하냐 안 하냐에 그 혼인 유지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지. 문제는 항상 발생한다. 네, 꼭 좋은 뭐 배우자를 골랐어서 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 생활이 네. 유지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야, 이 문제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연락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 어떤 시즌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명절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보도를 할 때 네. 뭐 법원을 찾아오는 부부의 숫자가 좀 는다 뭐 이런 보도를 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게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보통 명절 직후 한 달 정도는 1.5배까지도 상담이나 뭐 재판 건수 늘어요. 네, 소송 접수 건수가 늘고 제가 실제로 느끼기에도 명절 직후엔 저는 항상 스탠바이를 어디 가실 수가 없군요. 네, 정말 하루 종일 상담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네, 그래서 명절 직후 명절에 끝나고 네. 난 다음에 그 어떤 가사 노동의 불평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거의 그런 것이죠. 문제인가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세대 예전 이제 세대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젊은 세대에서는 당연하지 않고 그것을 꼭 그것 자체로 헤어진다기보다도 예. 그것에 대한 배우자의 시선과 태도.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러 많이 오시는데 또 상담 건수는 한 3배, 4배 이렇게 느는 것에 비해서 이혼 건수는 1.2배에서 5배 정도인 것을 보면 예. 또 감정적으로 그때 좀 화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계절적으로도 혹시 그런 게 뭐 있나요? 1년 중에? 계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래도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거나 네. 이사를 많이 가는 시즌이나 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 다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봄에 3월이나 이럴 때 좀 상담 건수가 저는 많더라고요. 네. 5월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달. 이때는 많이 여행도 같이 다니고 노력을 좀 하실 텐데. 네. 가정의 달은 뭐 좀 줄어드나요? 네, 객관적인 통계는 없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확실히 상담 건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달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지난달에는 좀 많이 쉬었거든요. 많이. 이 가정의 달을 어떻게 매달 정할 수도 없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상담 건수도 달라지는 거군요. 네. 근데 이혼을 지금 이제 많이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본인도 결혼 생활하신 지는 네, 저도 이제 8, 9년 그쯤 8, 9년. 됐습니다. 네. 어떠세요? 스스로도 내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문제는 네, 어떻게 있죠. 들어요? 고민이 또 생기실 때 있잖아요. 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사실 좀 책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 게 예. 이게 좀 성격이 너무 네. 배우자와 성격이 보통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도 정말 반대로 다르거든요. 만나는 경우가 네, 많죠. 정말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갈등이 생기면은 주변에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실 상대방의 성향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 스스로 훨씬 용납이 많이 되고 또 방법도 많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거를?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남편하고 저하고 네.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극과 극으로 나와요, 실제로. 그걸 같이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군요, 평소에. 네, 체크를 네. 하고 또 이렇게 이런 거 맞아 하면서 얘기하면서 계속 대화에 어떤 물꼬를 튼달까? 그러면 예. 남편이 들어보니까 그거 완전 맞아 이러면 저는 또 신기하면서 그렇게 서로 좀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것 그 같습니다. 유형에 대해서 연구를 네. 하시는 거군요. 10년째 지금 연구 연구를 중이세요?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뭔가요? 그래서 10년 연구를 해보시니까. 저희 남편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 저는 감성이 생각보다 풍부한 사람이어서 서로의 말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게 이건 있더라고요. 정말 다르겠네요. 네, 저는 감성적으로 해석하고 예. 남편은 팩트 위주로 해석하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네네, 되겠는데요. 저는 사실 대화를 꼭 팩트 위주로 하진 않거든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죠. 네, 맞추려고 말을 제 양심에 반하게 말하기도 하고 과장해주기도 하고 맞춰주기도 하고. 네. 예. 네, 근데 남편 또 팩트 위주로 얘기하면 저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싶고 아. 남편은 제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 쟤 왜 저러지 이렇게 돼서 서로 서로의 배려가 별로 이렇게 안 통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흔한 부부 사이에서 사실 드러나는 남성들은 네. 어떤 팩트 위주로 좀 얘기를 하는 맞아요. 경향이 네. 있고 여성들은 아무래도 좀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면 좀 아이고 힘들었어 네. 고생했어 이거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나도 이거 힘들었고 뭐 이런 다른 팩트를 얘기할 때 네. 싸움이 되기도 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직업의 고충에 관한 편도 올리셨더라고요. 네. 부부들이 나만 보면 자꾸 네. 붙잡고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네. 그런다. 서로 그 고충을 토로하면서 싸운다. 네. 네. 이제 싸우다 보면은 이런 얘기 꼭 하잖아요. 부부끼리. 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누가 맞는지. 네,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한번 찾아봐.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맞아요. 제가 딱 나타나는 순간 이제 누가 맞냐고 엄청 많이 싸우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제 말이 꼭 무슨 되게 중요한 어떤 법이 판결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특히 부부 동반이나 부부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거의 말을 굉장히 아끼는 편입니다. 네, 참 남들이 모르는 힘든 부분이 많으시죠.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게. 네, 예. 맞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법정 안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법정 안에서도 이제 어떤 가정을 파탄내는 주범이다라는 사실 편견을 많이들 갖고 계셔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마음 안타까울 때도 많고 욕 먹으면서도 굉장히 처음에는 좀 많이 괴로웠지만 이게 연차가 좀 쌓이다 보니까 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군요. 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끝으로 주신다면 어떤 네. 조언을 주시겠어요? 이제 이혼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이 된 상태에서 결정하시면 더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틀렸으니까 이혼해 이렇게 결정을 하시곤 하는데 그렇게 이혼하시는 분들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 정말 심사숙고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툰 메리지 레드를 연재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최연아 이혼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